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한국의 역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우리 K조선이 몸값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 매우 바쁩니다. 우리가 LNG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기도 하고,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중 간에 여러분 지금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있는 일어나는 게 지금 매우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이걸 썼는데요. 미중 간의 선박정대, shipworld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도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지금 중국이 이중용도, 그러니까 상선 플러스 함정까지도 해서 지금 이는 이 선박의 제국을 꿈꾼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상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국제무역 상선을 했을 때, 미국이 2024년도로 봤을 때 미국이 한 80척 정도, 우리가 물건 실어 나르면 중국이 한 5,500척 갖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뿐만 아니라 이게 함정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함정으로 한다 해서 미 해군의 이야기죠. 미 해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미 해군 조선사가 많을 때는 한 11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태평양 2개 정도 있고 인도양 2개 해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뭐 군함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거의 뭐 유지보수 정도. 미국이 1975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조선 선박이 1등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5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이건 뭐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계속해서 해양 패권에 대한 관심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바다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에서는 해양 패권, 해양 굴기를 계속 꿈꿔왔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중국 제조 2020에도 해양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해양 조선 산업. 그것도 지난 10년 전과 10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빼고 다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 그러면 중국은 바다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조선 선박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 이야, 미국이 봤을 때는 이렇게 미국이 갖고 있던 이런 해양 패권, 조선 선박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유통망부터, 혹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군력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해양 패권의 본질은 결국은 두 나라의 군사 패권으로도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중국과의 이런 선박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해양 패권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5월 그랬잖아. 반도체 전쟁에 펼쳐지면 이제는 이는 선박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선박 제조, 우리나라도 조선 선박이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조선 선박의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한국의 역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지금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조선 선박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2024년도에 지금 세계 조선 수주량이죠. 데이터를 한번 보면 한 6,580만 CGT, 그러니까 CGT라고 했을 때 표준 화물선 이제 환산 톤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중국이 한 4,650만 CT 정도죠. 그러니까 신규 조선의 한 70% 정도를 중국이 수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지금 영향을 받았고, 우리 정부도 작년에 중국의 조선 산업이 우리를 추월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조선 선박의 역할이 뛰어난 거고, 그 상선 부분들은 이미 미국이 한 80척 되는데 중국이 5,500척을 말씀드렸지만, 이 군함 부분도 해군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모는 아니지만 중국의 이런 해군에 대한 조선, 그다음 해군에 이런 만드는 조선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공군망 구조가 중국이 매우 지금 잘 짜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이 상선을 통해서 이런 해양 데이터들이 계속, 워낙 많은 배들이 중국 배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해양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이죠. 또 그게 또 새로운 하나의 공군망으로서 또 중국이 또 이제 안보의 이슈로서 또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조선의 굴기를 맑아라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K조선이 몸값이 지금 MRO 같은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몸값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 매우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로 지금 트럼프 지금 행정부와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레버리지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에 했던 이 관세를, 상호 관세를 여러 가지 낮추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의 몸값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군 영역에서 우리가 MRO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거는 정말 반사이익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야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조선 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도 우리 조선 3사가 가지는 역량들이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2기에서 협상을 할 때 이게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배를 뭐 수리를 하고 MRO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고 다 좋은데, 트럼프는 그것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 기술자가 가야 되고요. 이거는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믿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어떤 돈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칩스법 해가지고 우리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반도체 기업들 투자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뭐 이 보조금을 줄이겠다, 아니면 이걸 다시 행정지원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돌아오면 기업들은 정말 나중에 낙동강을 오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매우 조심스럽게 정부가 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를 만들고 더 좋은데, 우리 미국의 조선수를 하고 우리가 모든 걸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트럼프는 원할 거예요. 모든 게 자국 내 제조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돈을 준다고 하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제 걱정,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조선이 가장 이제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저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또 해군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중국의 것을 계속 가까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태계를 같이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해서 이런 강점과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중국이 여전히 약한 고리는 반도체입니다. 기술 자립을 한다고 해도 지금 쉽지 않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죽을 똥 살 똥 반도체를 제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얘기에서는 사실 제재를 한댔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한댔지만 여전히 우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딥시크도 저는 개인적으로 A100이나 H100을 미리 사두었을 거로 보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 위기에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바이든 때와는 다를 겁니다. 매우 강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변수인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1기 때 있었으면 중국 반도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제가 볼 때 약간 늦었어요. 그런 사이에 화웨이라는 게 나타났죠. 이번에 이게 엔비디아 중국향 H20을 이제 수출 통제를 하니까 젠슨항이 중국을 갔죠.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젠슨항이 그냥 특히 중국의 CCPIT에 해당되는 뭐 종전을 만났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났냐인데, 그 말고도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 이제 딥시크의 양원평이도 만났을 거라.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러 가지 H22잖아? 그러면 또 H는 다른 걸 만들어 줄게.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젠슨왕이 이야기했던 이유에 가장 또 한 충분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화웨이한테 내 것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그러니까 화웨이한테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가 매우 지금 강력한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지금 GPU 어센드 910 뭐 A, B, C, D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입니다. 더 갈수록 더
고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800, 그 다음에 어떤 C나 되는 것은 거의 100에 한 6, 70%, A100에 70%까지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젠슨왕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젠슨왕은 한편에 있는 속내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좋은데 시장을 잃을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제재함으로써 화웨이의 기술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양원폰을 만났을 때 어쨌든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존재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화웨이와 지금 엔비디아 부분에서는 경쟁은 지금 앞으로 매우 치열해질 거고 앞으로 단시간 내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화웨이는 SMIC라는 파운드리 중국의 파운드리와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세계 가장 강력한 파운드리 업체인 이 TSMC랑 대만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협력 구도상 지금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화웨이의 이런 AI 칩 부분에서의 성장은 매우 무섭고 그거는 젠슨왕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있는 반도체 부분 AI 반도체를 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여러 가지 매우 바쁘게 물건을 뭐 더 강력해지기 전에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하고 우회 수출하는 이런 유통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매우 지금 빠르게 제가 볼 때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갔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간 이유, 뭐 베트남에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거래량이 크지만 지금 말레이시아는 중국에서 탈중국한 예를 들어서 퀄컴이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글로 갔어요.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중국 기업들도 거기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300개 기업 들어가 있다. 매우 중국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생태계도 있지만 이런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생태계도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간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말레이시아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가 또 이 히토류가 많이 나가요. 히토류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히토류가 지금 매장은 뭐 전 세계 한 4위다 뭐 5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미국 트럼프도 그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넘겨. 중국은 그게 미국으로 안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고 매우 복잡한 함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함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에 간 이유도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세미가 자료를 보면 2022년에서 2026년도까지 지금 반도체 팹이 한 109개 정도, 110개가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70개 정도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 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랑 화웨이 뭐 이렇게 지금 둘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전히 조금씩 뭐 계속 성장이 갈 것이다. 근데 트럼프 이기 때는 매우 강력할 거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텀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영향이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빨리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액 공제 차기 정부에서 세액 공제만으로 경쟁력이 팹 하나 만드는데 10조, 20조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어마어마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반도체 협회가 전 세계에 한 109개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70개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이건 전쟁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생태계를 만들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골든타임을 점점 놓치고 있다. 우리가 미중 간에서 정말 최적화하고 존재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탈중국이라는 이런 이 담론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빈자리를 제가 볼 때는 아세안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다 차고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탈중국하는 기업들은요, 그냥 원래 탈중국해야 되니까 저렴한 인건비, 신발, 그다음에 의류 이런 만드는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인건비도 오르겠다. 공장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같은 미국, 중국의 신발 만드는 공장들 다 거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중국에 있는 아까 초격차 제가 계속 강조하는 너희들 뭐 만들고 있어? 그렇구나. 내가 같이 보면서 지피지게 하면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전부 다 중국 공장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장은 줄이지만 상하이의 큰 R&D 센터의 규모의 회사는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우리의 담론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점점 멀어지는 게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차기 정부에서 빨리 이것을 정확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정말 중국에 있는 제조 혁신, 변화, 우리나라 반도체 빼고 뭐 얼마 남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중국 하면 그냥 여러 가지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뭐 잘 알고 있는 게 지피지기 혹은 뭐 손잡으면 36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피지기 해야 돼. 우리가 맨날 초격차 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어느 정도 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초격차 유지를 합니까? 근데 알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 파도가 온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산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제조, 우리의 유통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이런 패권, 그 속내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의 전쟁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느냐를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어떤 형태로의 이제 충돌은 우리한테는 나비 효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회와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지피지기 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모르면 우리가 그대로 안아야 되는 그냥 리스크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청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두 지피지기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사업에도 성공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기업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